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최고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아파트 시장 최고 낙관적으로 시장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최고 안 좋은 시나리오와 최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최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폭락을 할 거야. 아파트 시장은 폭락을 할 거야. 그러면 폭락하는 쪽으로만 사람이 사고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논리를 풀어간다는 거죠. 반대로 반등을 할 거야. 예를 들어 물건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또 낙관적으로만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의 균형점, 생각의 어떤 중립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비관적인 프로를 하나 하고 지금 낙관적인 프로를 하나 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다 보시면서 본인들이 그 조건들을 다 대입을 하면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서 시장 전망을 각자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 제작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흔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실물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활동이 셧다운 되었죠. 자, 경제활동이 전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의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위기가 왔다. 자,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부 요구가 바닥이 나서 오는 위기고, 자,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위기. 자, 모기지 채권의 어떤 그 거품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부실 채권 때문에 생기는 위기였고, 자, 이번의 위기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오는 위기이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은 아파트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 실물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 실물 경제가 확실한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사상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우리가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아파트 시장이 과연 공급량이 모자르다는 것만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자,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자,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부동산 쪽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급량을 가지고, 공급량이 모자르니까, 자, 경기 수도권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모자르다. 어떤 광역시가 공급량이 모자르다. 공급량이 모자르니까,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로 치고 올라가서 매매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것은 실물 경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것은 분명히 명확한 사실입니다. 외환위기 때도 한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반등을 했다. 금융위기 때도 한 1년 있다가 잠시 반등을 했죠. 잠시.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잠시 반등했다 다시 이제 장기 하락으로 갔었죠. 자, 근데 그때는 외환위기가 해결이 됐죠. 우리가 이제 구제금융을 받고, 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국가가 상향 등급을 받고 외국인들이 다시 투자하러 들어오고, 자, 그렇게 됐죠. 2008년대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건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였죠.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양적 완화로 그때 시장을 위기를 극복을 하였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극복을 하였다는 거죠. 그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그 당시에 다 해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시장이 분명히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실물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거죠. 현재 상황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원유 가격도 폭락을 하고 있고,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 실물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자, 이건 간단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도태를 하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지든지, 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도태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앞으로 2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인간과 공존을 해야 되니까
자, 공전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동안 계속 우리와 같이 재발현돼가지고 2차 폭증이 되면은 우리 기업, 세계에 있는 기업들은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 셧다운 되는 거죠. 다 셧다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경제도 폭망하는 거죠. 부도나는 기업들 많이 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 설령 폭증을 안 해도 이 경제가 또 위축이 된다. 위축이 돼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게 돼도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죠. 자, 그렇다면 올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와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는 시기가 주식시장의 어떤 전환점,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의 저점, 마지막 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마지막 저점은 바로 거기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왔는데 시장에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 자, 급매물, 많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비체계적 위험. 자, 그런 위험이 일단 해소돼야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원유 가격도 반등을 하고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 자, 그리고 그래야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정리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이 나와야, 백신이 나와야 주식시장도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고, 모멘텀이 돼서 돌아설 수 있고, 원유 가격도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원유 가격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자, 그러면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자, 그러면 그때가 바로 초점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도산할 기업이 많다. 추세 전환이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경제 환경이 급변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자,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셧다운이 해제되고, 자,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비체계적 위험은 해소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내부적인 문제, 체계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에 어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외로.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초저금리라는 겁니다. 초저금리. 자, 지금 내가 30억을 은행에 맡겨도 한 달에 18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돈이 어디 투자를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채권을 사도 금리가 시원찮고, 지금 은행 코픽스 기준금리가 0.75니까 은행에 맡겨놔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투자 머니들이 그래서 요번에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은 그런 풍부한 유동성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달러가 풀렸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리아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90조가 풀린다고 합니다. 어떤 돈들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담보 대출금리가 2% 초반대면은 이제 무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 전세를 살 바에는 금리가 싸니까 초저금리로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의 어떤 자금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제 실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 내부적으로 돈을 대출받아서 사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전제겠죠.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이 이제 점차로 줄어들죠. 올해부터 이제 줄어드는데 내년부터 그리고 내후년까지 급격하게 줄어든다.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한다는 거죠. 자, 올해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연말이 되면 더 급등을 할 것이다. 내년이 되면 더 급등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전세가가 또 매매가를 끌어올려서, 자, 그러면 시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서 반등이 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도 외지인들이 서울에 매수가 급증이 됐다. 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외지인들은 계속 사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나오기를 작년에 비해서 한 5.7배 정도 급증하였다. 자,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반등이 일어나면 강남에서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지금 강남에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이 일어나면 급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에서 또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 뭐냐면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자, 주식 시장이 살아나겠죠. 자, 그러면 큰 손들, 스마트 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그 주식 시장으로 반등이라고 해서 폭락했다고 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자, 거기서 크게 시세 차익을 내고 그 돈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리턴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언제 회복이 되냐? 자, 그것은 만약에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자, 부동산이 확실한 사인을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오고 주식이 2,000선을 넘어서 안정되게 2,100 정도, 2,100에서 2,100 정도로 안정되게 진입을 한다면은 자, 그때야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팔겠죠. 뭐 우리나라야 2,100 정도 되면 또 박스권이 되니까 뭐 거기서 커다란 시세 차익을 보기 어렵다. 또 그동안 수익도 많이 났을 거니까 자, 그걸 팔고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시기가 되려면 바로 내년이라는 거죠. 내년. 올해는 힘들고 내년이다. 자,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낙관적으로 시장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내년에 그 서울 수도권의 시장은 공급량이 모자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뜰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반등을 하면 바로 이제 강남이 반등을 하고 서울시장이 또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광역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저평가된 지방광역시가 반등을 할 수 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면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반등의 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때 가봐야 안다. 그때 가봐야 아는데, 최소한 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한 여당, 지금은 강한 여당 아닙니까? 예전의 여당하고 지금의 여당은 틀린 겁니다. 지금 여당은 말 그대로 국민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는 여당이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대승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의 여당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규제 정책이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잠금장치를 해놨다는 거죠. 심지어 그 시장을 교란식 법인들, 자, 법인들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공조수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 꼼짝 못하는 거죠, 법인들이. 이제 뭐 법인들이 어디 지방 가서 뭐 물건을 막 사고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리고 조만간 법인에 대한 어떤 규제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은 당연히 어떤 규제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죠. 코리안 뉴딜 정책도 해야 되고 지금 경기를 살려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뜯어내야 되면 가장 좋은 게 또 부동산이죠.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중과세를 때리는 거죠. 보유세, 종부세를 상향 조정해서 세금을 걷겠죠. 자, 그런 정책은 계속 강화된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바로 상승을 해도, 아마도 시장이 반등을 해도 그러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와서 반등은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 최소한 투자로 들어가는 지역들, 어떤 물건들에 한해서는 강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전과 같이 그런 풍선 효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마구 들어와서 어떤 유동성 장세로 가는 그런 시장은 앞으로 정부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시장이 나오면,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떤 그 세금 규제로도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그 정보들, 유명 블로거들, 스타 강사들, 뭐 그런 분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자, 그런 점에서 투자성이 있는 투기성 거래나 어떤 투기적인 지역이 나타나면 규제는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자,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지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 규제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점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비체계적 위험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해결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백신이 나와야 된다. 백신이 안 나오면 해결이 어렵다.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백신이 나오는 시기가 아마도 주식시장과 아파트 시장의 어떤 최저점이 되고 그게 모멘텀이 돼가지고서 다시 어떤 반등의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세가 나타나는 시기는 내년 정도, 약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게 내년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고, 그러나 앞으로는 그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들어오고 강한 세금 정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어떤 투기성 거래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등이 되더라도 어떤 전세가 폭등으로 위한 어떤 실수요자들의 어떤 매수, 자,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잘 보시고 자신의 그 어떤 방향을 정립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